예,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지코노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디로 알짜 정보 쏟아지는 환경 지코노미 콘서트에서 나왔는데요. 전문가 총 출동했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강연자로는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는 무주택자들을 상반기 서울 청약시장의 적극 공략을 강조했고요. 연구위원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분양 물량이 많은 반면 비교적 선호도 높은 지역의 물량을 하반기에 몰려있다고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는 상반기 중에 청약하고 가점 높은 사람들은 하반기에 하라는 내용이네요. 이 연구에는 올해 서울 안에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구, 관악, 구로 등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고 그동안 집값 상승이 소외된 지역도 있지만 올해부터 대규모 교통 호재에 영향을 받는다며 동부선 경정층 착공과 신안산선 착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올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네요. 그는 또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이미 강남 하락세가 멈췄다며 입주가 몰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에는 함께 이른바 여의도 학파 쌍두마차로 꼽히는 최상욱 하나금융투자연구에는 저가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연구는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공시가격이 6억 원, 서울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33평 초과 여부에 따라 서다. 이 가운데 저가 소형 아파트는 공시가 6억, 전용 33평을 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아파트 등록에 따른 혜택이 유효하다. 최 연구는 저가 소형 아파트군이 많은 수도권 지역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를 몰릴 수 있다며 교통망이 개선돼 입지 가치가 오르는 지역에도 상품 가치가 뛰어난 신축 아파트로 세를 볼 것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최 연구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 약세를 점쳤다. 서울 공시가는 6억 원 전용 33평 넘는 고가 소형 아파트가 많지만 9.13 대책을 통해 투자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율이 낮아졌고 집값도 약세를 보이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공급량이나 입지 같은 전통적인 펜타멘탈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집값 흐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말했고요. 조용강 대부건설 연구위원은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토크쇼를 진행했는데요. 조 연구원은 자신의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폭락론을 경계했고요. 조 연구원은 연초 헬리오시티에 영향을 받았던 송파구 경우 매매 가격 충격이 3% 정도였고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입주 물량을 보면 국지적 입주가 몰리는 지역이라도 하락폭이 3%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 했고요. 저 연구는 서울 전역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가구 수 대비 거래 회전율을 감안하며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고요. 다만 입주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거래량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입지량 때문에 전세 선택권이 많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면 통산 전세가율이 70%를 넘는다면 실수요가 풍부해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원종우 국민은행 세무팀장 복잡한 세법을 명쾌하게 해설해 높은 호응을 샀다며 여기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한 거라 1주택 비과세 한 요건 오피스텔의 농가주택인 거 잘 계산하라는 문제고요. 여기 알짜 세무 이야기는 원룸 사고 팔 때 에어컨 세탁기 이런 구입비 등이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가 안 된다는 것 요거 계산 잘하고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분양가 시장 인기 비인기 지역이 한국화 심화됐듯 김혜현 알투코리아 투자자문이사 의견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감 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 아파트값은 0.4% 하락했고 서울 0.6% 하락, 경기 0.4% 하락, 수도권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시장은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14대 8에서 올해 1, 4월 평균 15대 1 정도로 높아져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듯 하고요. 일각에서 로또 분양가
사전 무순위 분양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한편에서 서울도 미분양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분양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 청약 경쟁률은 아파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과 청약 경쟁률을 상호 밀접하게 움직인다. 청약 예증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 가격 아주 입주 시점에서 2, 3년 이후 얼마까지 예측해서 청약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일 때 미래 가격도 보수적으로 예상해 청약 결정은 낮아지고 상승세라면 입주 시점의 아파트 가격도 기대감이 커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죠. 분양 가격이 미래 예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미분양까지 발생합니다. 반면 분양은 공급시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돼도 건설회사는 즉각적으로 분양을 미루거나 분양가격 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 미분양 등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을 여러 단계 거치게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청약 일정을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양시장이 호황에서도 사전 준비되지 않았다면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점차 높아져 2015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연간 6.3% 상승했고요. 이때 청약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도 전국 38가구에 달했고요. 또한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9.3%에 달했는데 지난해 청약 경쟁률도 14대 1까지 높아졌고요. 하지만 분양 물량 오히려 16만 5천 가구로 감소했어요. 서울 지난해 매매가격 19% 정도로 상승했고 청약 경쟁률은 30%대까지 높아졌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5천 세대 전년 대비 4만 4천 가구의 10% 수준에 그쳤고요. 올해는 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데 청약 경쟁이 높아졌을까? 분양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공급이 기준, 분양가격, 각종 인허가 등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작년 부실산 부동산 대책에서도 분양권 이주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해 추천제 공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청약제도를 변경했지요. 청약제도에 따라 지역 단지별 청약제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올해 분양시장은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주요 광역시 등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특히 부산, 충주, 제주 평균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아파트 시장은 가격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기 지역 대한 쏠림 현상과 비인기 고분양 아파트 위면이 극명하게 잇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거는 김혜연 알투코리아 투자자문이사는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다음 뉴스 오늘자 뉴스에 보셨지만은 상기 신도시의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상기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상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전혀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인서울 하고 싶어 해요. 돈이 없어서 인서울을 못 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그 서울에서도 또 강남으로 진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강남 3구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김혜연 알투코리아 투자자문이사가 말씀하는 이것은 당장의 데이터 숫자, 청약률이 떨어지고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이러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발표돼서 그 물량은 8년, 7년, 10년 후에 올 물량이에요. 당연히 지금 사야죠. 돈이 있으면 안 산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또 그 10년 사이에 돈이 얼마나 풀릴까요? 부동산은 돈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데 돈이 있으면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쪼아서 대출을 안 해줘서 할 수는 없겠지만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사야죠. 그 다음에 경기도권은 이 상기 신도시 이것 때문에 내가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어차피 서울은 아파트가 강남은 한 20억 하고 강남 외의 아파트들 한 10억씩 하잖아요. 괜찮은 아파트들이다 하면 어차피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살 수 없어. 나는 어차피 3억이나 5억 선에서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럼 경기도권에 사야 되잖아요. 상기 신도시 기다린다고 그거 안 사면 안 돼요. 그냥 사야 됩니다. 그냥 2기 신도시에서도 괜찮은 곳,
새 아파트 사시면 되고요. 어떤 꼭 이게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꼭 실거주를 해야 되고 하실 분들, 그 젊으신 분들 그냥 일찍 사시는 게 답입니다. 왜 이런 정책으로 지금 이게 아, 국가 입장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다고 내 입장은 틀리는 거예요. 국가는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라든지 여기는 국가의 전체 이익을 놓고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놓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누를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를 거야. 이 정권에서 내가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 지금 현재 땅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땅 가격은 안 잡잖아. 계속 땅 가격이 풀리잖아요. 그다음에 통화가 계속해서 풀려요. 그럼 이걸 인위적으로 이 정권에서는 잡아놓더라도 이 정권이 끝나면 어떤 다음 정권에서 이거 살짝 느슨하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튀어 오르겠죠. 그냥 가격이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상기 신도시에 만약에 그 상기 신도시는 지금 투자하실 거면 상기 신도시는 무조건 토지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고 아파트 투자나 실거주 하실 분들은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셔서 한 20억까지 동원해낼 수 있다. 부채 끼고 동원해낼 수 있다 하시면 강남 3구로 해서 들어가시는 거고 만약에 그러게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2호선 라인이라든지 그런 데로 괜찮은 동네 10억대에 그냥 그 진입해서 가시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 더 외곽으로 가서 5억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3억 5억대 C아파트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투자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권 차원에서는 가격을 누르려고 못 사게 계속 시그널을 주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채가 많으면 국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총액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나 부동산을 내 개인 입장에서는 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사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씩 조금 원금을 상환해 나가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감사합니다.